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시니어 지킴이 유튜버 처리스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핵심 정책들인데요. 이번 정책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앞으로 시니어가 될 우리 모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자칫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버스 요금. 이제 완전 무료. 대중교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기존 지하철 무임승차에 더해 일반 버스와 마을버스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교통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버스를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가능해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 많으셨죠? 이제는 그 고민을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일반 버스는 물론 골목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까지 말 그대로 버스 대중교통이 전면 무료로 전환됩니다. 이 소식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었는데요. 드디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외출이 잦아지고 싶어도 교통비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병원 가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친구분들과 약속 잡는 것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능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시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보통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 줄 겁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야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감액제도 폐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깎였던 금액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이제 부부 모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아쉬워하셨던 부부감액제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왜 연금이 깎이냐는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7월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감액제도가 사라지면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각각 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20% 감액되어 총 48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감액 없이 온전히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많은 부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부부 감액제도 폐지는 시니어 가구의 소득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에 보탤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겠죠. 이 정책 또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를 누락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몸이 불편하시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복지용구 지원 확대, 재가 서비스 강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니어분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혼자서 거동하기 힘들거나 식사 준비, 세수, 옷 갈아입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시설 입소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확대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상되는 확대 내용으로는 서비스 대상의 폭이 넓어지거나 기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새로운 서비스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비스집에서 받는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주거나 복지용구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혹시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이미 이용 중이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의료비 지원 및 치매 돌봄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이제 본인 부담 100%가 아니라 20%만. 치매 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환자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 확대. 치매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제 집에서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점. 건강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치매 돌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 100%가 20%로 변경됩니다. 아마 이 소식을 가장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많은 가구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7월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률이 20%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이며 간병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모든 분들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제공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에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을, 가족에게는 간병 부담 해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집에서도 편안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치매 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환자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 확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해지고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의료비 지원과 돌봄 강화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고령자 복지주택 및 주거 지원 확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 안전 인테리어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어르신 친화형 주택, 안전 인테리어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이 시행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턱 없는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된 욕실, 비상 호출 시스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택단지 내에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돌봄, 건강관리,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복지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는 것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안전 인테리어 지원도 확대됩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한 확대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 교통비 지원 및 지역별 복지 확대. 우리 동네에서 누리는 특별한 혜택.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최대 120만 원까지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는 사실. 여름철 더위 걱정 없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소식은 우리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비 지원 및 지역별 복지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 완전 무료화와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파격적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교통비 지원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특화된 교통비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넘어 사회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알려진 대상포진.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방은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있듯이 이 혜택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확대. 무더운 여름철 냉방비 걱정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이를 위해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확대되어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지역별 복지 정책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프로그램 할인, 경로당 활성화 지원, 실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혜택들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복지 혜택은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정책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2025년 7월부터 확 달라지는 시니어 정책들 정말 많고 유익한 내용들이었죠? 버스 무료화부터 기초연금 인상, 의료비 지원, 그리고 다양한 주거 및 지역 복지까지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정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정책들은 자동적으로 혜택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 복지로 등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되겠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소중한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정책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 또는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을 꾸준히 가져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7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